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최연소 앵커로 발탁이 된 건 가문의 영광이었지만 그런데 최연소로 발탁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건 최장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앵커로서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장을 지지시게 하려면 그러면 내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를 앵커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뉴스에 파묻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하나하나 축적이 돼서, 축적의 힘은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하나 축적이 돼서 아무것도 아닌 대학 졸업생, 신입사원이 앵커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고, 저는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요. 저같이 그 애송이를 시작한 미숙한 앵커가 이렇게 커나가는 과정을 같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신뢰해주신 것 같아요. 그 최초의 기록, 출산, 임신, 결혼, 그거 다 그 시간 동안 다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사는 세상의 일은 누군가는 벽을 깬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벽을 저 혼자 깬 거는 아니고 제가 정말 그 벽의 한 조각이라도 깼다면 전 감사할 것 같은데 그 시대에 벽을 깬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 힘이 합쳐져서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 데스크 앵커가 처음 된 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긴 했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때는 무조건 아들을 낳았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제가 일하던 MBC 보도국에는 여자 화장실이 없었어요. 층층마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큰 빌딩인데. 그런데 남자 기자의 수가 여자 기자의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여자 화장실이 없었고 여자들은 위층 아래층으로 뛰어다녀 이럴 때예요.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바빠요. 화장실을 가면은요. 뛰어서 위층으로 갔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남성 앵커는 앞에 중요한 뉴스를 하고 여성 앵커는 뒤끄트머리 뉴스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땐 저는 너무 어리고 다 후배고 다 선배님들이시니까 아무 소리도 못했죠. 하지만 점점 연차가 쌓이고 뉴스에 대해서 앵커에 대해서 저의 직업적 소명의식이 생기면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거는 남녀차별적이다. 이건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일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목소리 높이는 1인이었죠. 사실 그 목소리 높여서 미움받기를 마다하지 않고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왜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정치, 경제는 남성 앵커가 하고 왜 문화 이런 거는 꼭 여성이어야 하느냐. 그래서 점점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남녀 앵커가 지그재그로 진행을 하고 또 여성 앵커 혼자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그런 주장과 요구 속에 변화되기 시작한 거고 그 점점 작은 변화가 생겨서 지금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직장에서 결혼하면 경력 단절 그리고 중요 뉴스가 생기면 보통 해외 그 뉴스 현장으로 특파하는 건 남성 앵커고 여성 앵커는 잘 안 보내요. 근데 이제 제가 북경 아시안 게임이 있을 때 북경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을 땐 바르셀로나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는 워싱턴에 이런 식으로 해외 특파돼서 거기서 현장 뉴스 진행을 하는 위성 생방송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되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 올림픽 현장에 특파됐을 때 제가 개막식 현장 생방송만 하고 돌아오는 거였는데 시청률이 천정을 뚫은 거예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갔을 때. 뭘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바르셀로나 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긴 바르셀로나입니다. 하고 뉴스를 진행하는데 시청률이 정말 원래도 높지만 이렇게 수직 상승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냥 있어. 저 이틀치 방송만 준비하는데 그냥 거기서 사 입어. 그래서 제가 20며칠 그 올림픽 기간을 전부 하고 그때가 언제냐면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우승한 해잖아요.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왔죠. 그래서 저는 저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성 앵커라는 직에 대한 그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는 게 저의 삶의 큰 영광이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아직도 남아있는 유리천정을 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또 후배들하고도 더 연대해서 잘 해보려고 해요.
9시 앵커가 되기도 힘들고 그렇게 다들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자리를 선배님 2번이나 내려오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한 번은 MBC의 파업, 또 다른 한 번은 제가 영국에 유학 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3번 내려갔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3번 내려온 거죠. 첫 번째는 MBC 파업인데 MBC 뉴스 데스크가 워낙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MBC 파업은 이 전체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탑 뉴스고 큰 관심사였어요. 모든 파트가 다 파업에 동참을 하지만 특히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9시 뉴스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백지연도 파업에 동참하느냐 아니냐가 회사로서도 가장 큰 관심, 노조로서도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회사대로 너만은 안 돼. 노조는 노조대로 당신만은 우리랑 함께 해야 돼. 제가 중간에 낀 거죠. 저의 개인적 마음이 어땠냐고요? 저는 노조원이니까 파업에 동참해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지만 9시 뉴스 앵커라는 그 중요한 직책에 대한 책임감을 저는 어린 나이부터 뼛속 깊이 제 유전자처럼 박아놨었기 때문에 이걸 어떡하지? 그랬는데 회사에서는 매일 전화해서 너 그거 하면 너는 해고야. 노조원은 백지연 씨는 꼭 하셔야 돼요. 이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어땠을 것 같아요? 파업하셨잖아요. 네. 노조의 편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강자지? 누가 약자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회사는 해고권을 가진 강자고요. 노조는 저와 같은 평사원 힘없는 노조예요. 만약에 파업한 이후에 회사가 파업에 동참한 모든 사원들은 해고야.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자 편을 들자. 그래서 제가 노조에 손을 들고 힘을 합하고 MBC 뉴스를 그만두죠. 그랬더니 바로 간부실에서 전화가 왔죠. 너는 해고야. 네. 너는 이제 9시 뉴스 없어.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에 났더라고요. 백지연의 방송 앵커로서의 복귀는 없다. 백지연은 앵커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앵커로서 복귀는 없다. 그러나 기자로서는 복귀해라 해서 보도국 기자로 다시 근무는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9시 뉴스 앵커는 못했죠.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 9시 뉴스 끝났구나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다시 복귀를 합니다. 백지연은 앵커로서 사형이야 라고 기자회견을 했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 어디야? 저 가족들이랑 설악산 와 있습니다. 그 설악산을 왜 가? 저 휴가인데요. 당장 내일 올라와. 왜요? 그 9시 뉴스 해야지. 9시 뉴스 할 사람이 거기 그 설악산 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국장님, 저하고 상의 없이 자르셨잖아요.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하셨잖아요. 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도 생각할 시간을 하루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복귀를 했죠. 파업을 겪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다시 이제 9시 뉴스에 복귀를 해서 잘하고 있다가 제가 또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요. 그건 어떤 거였냐면 영국 옥스퍼드 유학이에요. 기자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충전 프로그램이죠. 그 중에 하나가 로이터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초청하는 학교도 너무 좋은 학교예요. 옥스퍼드, 스탠포드예요. 제가 파업의 기간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제 책임을 정말 빈틈없이 잘하려고 수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저를 확 너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야 라고 협박하고 노조는 노조대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사실 많은 삶의 직업적 회의가 왔어요. 아, 진짜 나는 나를 오롯이 바쳐서 내 인생을 그걸 이렇게 하는데 조직은, 사회는 언제든지 나는 대체될 수 있는 카드구나. 아, 이제 나를 더 채워야 되겠다. 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더 공부해야 되겠다. 다녀오셔서 사실 회사에서 기꺼이 받아주셨나요? 그래, 근데 저는 정말 영국 유학 가면서요. 이제 진짜 끝이다. 왜냐하면 파업했을 때도 너네 아웃이야 했는데 다시 복귀? 그랬는데 그 제 발로 또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한 일을 했으니까 어디 감히 돌아가 했는데 바로 영국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바로 복귀. 그래서 또 3번째 내려와요. 그건 왜 그랬냐?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출산을 하지 않았으면 9시 뉴스의 최장수 기록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아기를 낳고 나니까 저는 앵커기도 하지만 워킹맘. 회사에는 중요한 뉴스 두 가지가 있어요. 밤 9시 뉴스, 그다음 아침 종합 뉴스라고 그래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종합 뉴스가 있어요. 9시 뉴스를 포기하고 아침 뉴스 앵커를 하겠다고 지원을 해요. 왜냐? 아침 뉴스 앵커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4시 정도는 회사에 나가서 이제 뉴스도 다 파악하고 기사도 쓰고 원고 앵커멘트도 써야 되고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대신 아침 9시에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만 잠을 줄이면 난 아침 9시면 일과가 끝나니까 우리 아들이 일어났을 때 애기인 우리 아가가 일어났을 땐 집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잠을 2, 3년만 줄여보자. 그래갖고 제가 책을 10권 썼잖아요. 그중에 한 책 출판이 그때 이루어져요. 벽을 뚫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럴 때 선배님 나 혼자 입신양명 하려고 하신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처음엔 다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나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었다가 청혼의 꿈을 안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만들어 나갈 거야 라고 했던 건 분명히 저 하나만을 위한 입신양명이었던 거 맞아요. 그걸 아니라고 하면 위선이에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나보다는 내가 9시 뉴스 앵커라는, 내가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름 석자를 그렇게 알렸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 소명의식은요 점차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내 숙제하기도 급급하고요. 나 잘해야지. 그래서 인정받을 거야. 내가 인정받을 거에 급급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그러면서 후배가 생기고 그리고 이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꿈꾸는 사람들의 어려움, 꿈꾸는 사람들의 좌절, 꿈꾸는 사람들의 발버둥 이런 거에 그냥 아 하면 하고 알아듣는 게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남보다 조금 앞서갔기 때문에 먼저 한 것. 그쪽으로 가면 돌 있어, 돌. 가지 마. 이쪽으로 가면 괜찮아, 가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선배가 있는 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저는 육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육아를 좀 도와주고 싶다. 요즘에 애 키우고 교육시키고 하기 너무 힘들어서 우리 여성분들 정말 출산하면 엄두가 안 나잖아요. 엄두가 안 나시는 거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 채널을 통해서 좀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난돌이 정말 힘들다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네.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게 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제일 큰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일하는 건 안 힘들어요. 일하는 거 당연히 힘든 거지. 일하면 근데 월급도 나오고 뭐 대가도 있잖아요. 근데 힘든 건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갈등, 그다음에 그 정신 소모, 감정 노동. 그 감정 노동이 제일 사람을 늦게 하고 힘들게 하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하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움받을 용기가요. 저는 누가 미움이 좋겠어요. 누가 뒤에서 내 뒷말하는데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미움받을 용기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무슨 미움받을 용기를 내요. 누가 미움을 받고 싶겠어요. 하지만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랑받는다? 미움받는다? 이 모든 게 어떤 거냐면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고 내가 남들의 시선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남들이 날 좋아할까? 쟤 오늘 왜 저러지 얼굴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말을 해서 너 얼굴이 오늘 왜 그러니? 그럼 나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기분 나쁘지만 나한테 24시간 상처를 주고 떠난 그는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내 삶에 진지한지 그 사람은 모르고 알기를 우리가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기대하지 마라. 기대지 마라. 기대하지도 말고 기댈 필요도 없어요. 나는 오직 누구한테 기대? 나한테. 이 세상에 기대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쓸 그 에너지와 그 시간을 오롯이 나한테, 나를 달래고
능력을 키우고 나의 힘을 키우고 나의 자존감을 다지고 이런 시간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시간이 남으면 그냥 넷플릭스 보고 노세요. 그게 더 충전돼요. 그래서 저는 미움받을 용기보다는 나를 사랑할 용기를 내세요. 나를 진정으로. 진정이 중요합니다. 쓸데없이 사랑만 하면 이상한 사람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아, 그거는 진짜 미움받아 싸요. 절대 그건 안 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용기. 이상한 자존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기.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